낭독자 박윤정입니다. 세 자매는 용감했다. 작은 언니와 나 동생 이렇게 세 자매는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유학을 와서 작은 오빠네 집에 살았습니다. 1학년, 3학년, 4학년 모두 여자대학에 다니는 우리 세 자매는 저마다 개성이 뚜렷했습니다. 아버지가 올케한테 하숙비를 주시기는 했지만 개성파 세 시누이를 데리고 사느라 올케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요? 아버지는 그때 밤 9시가 되면 전화를 하셔서 세 자매가 집에 들어와 있는지 점호를 하셨습니다. 올케는 아버지한테 우리 세 자매의 행동에 대해 철저히 보고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숙비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랬는지 봐주는 게 없었습니다. 아버지는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달의 용돈을 주지 않아서 삭감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. 그래서 어떤 날은 9시 전에 집에 들어오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서 숨이 턱에 차도록 뛰어야 했습니다. 또 어느 날인가는 점호를 마치고 나서 세 자매가 나이트에 가서 땀을 빼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. 우리 세 자매는 얼굴이 저마다 다르게 생겨서 친구 사이라고 속이면 다 그렇게 알았습니다. 그래서 같이 미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. 남학생들은 우리를 친구라고 알았지 그 누구도 자매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. 집에 들어오면 또 한 이불 안에 누워서 심야 방송 라디오에 귀 기울이고 방송국에 사연 엽서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학교 얘기, 친구들 얘기에 밤새는 줄도 몰랐습니다.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3명 다 남자친구가 없었습니다. 아마도 셋이 뭉쳐 다니니 외로울 겨를이 없어서였겠죠. 그러다가 작은 오빠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세 자매는 집에서 나와 자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. 그때 아버지의 교육 철학은 다소 냉정했습니다. 고학하라는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. 젊어 고생은 사소도 한다는 그 철칙에 따라 우리는 온갖 아르바이트를 다 했습니다. 혼자서 했으면 너무 힘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셋이 함께여서 그래도 웃을 수 있었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. 그때 해보지 않은 아르바이트가 없었습니다. 가외가 금지된 시대였기 때문에 인구 조사도 하러 다니고 슈퍼마켓에서 판매원으로도 일했습니다. 슈퍼마켓에서는 가정용 빙수기를 팔았는데 아르바이트비를 못 받아 그 회사에 돈 받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. 학교 앞 음악다방에서 DJ를 하기도 했습니다. 손님이 거의 없는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멘트도 없이 음악만 틀어주는 일이었는데 그때 아르바이트 비치고는 꽤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. 그 자리는 정말 경쟁이 치열했는데 내가 뽑혀서 기뻐하며 팔짝팔짝 뛰었습니다. 언니와 동생도 그 다방에 와서 노래를 신청하곤 했습니다. 그때의 음악들은 지금도 들으면 옛 생각이 떠올라 아련해집니다.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아셨는지 그 길로 올라오셔서 당장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하셨습니다. 단지 다방에서 일한다는 사실만으로 그렇게 화를 내실 줄이야. 자취방에서 연탄가스 중독이 되어 동치미 국물 마시던 일, 일기장이 가득 든 박스를 방 밖에 내놓았다가 갑자기 내린 비에 모두 젖는 바람에 세 자매가 발을 동동 구르던 일, 이 외에도 셋이 똘똘 뭉쳐 난관을 헤쳐나가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납니다. 아버지의 고학하라는 엄한 교육 철학이 그때는 그렇게 서럽고 슬펐습니다.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 고생 후에 우리 자매들이 더 용감해지고 정이 더 끈끈해졌습니다. 아버지의 교육 철학은 옳았습니다. 그때를 생각하면 세 자매는 참 용감했습니다. 서로 위해주고 격려하고 응원하던
세 자매의 그때 그 시절. 언니와 동생이 있어서, 자매가 있어서 우리의 청춘은 충만했습니다.